의대 같은 경우 10명이 정원이었거든.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7명이 합격을 했는데, 원광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광대는 1차가 뭐야? 영어야. 영어 점수만 있으면 1차 통과를 해요. 1차로 25배수 만큼의 인원을 1차 통과시키고, 그 중에서 지필시험만 봐서 최종이 결정돼요. 나이도 안 보고요, 학점도 안 보고요, 학벌도 안 보고요. 그냥 영어 점수, 지필시험으로만 끝. 원광대 1차 커트라인도 알아주세요. 의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년, 4년 동안 985점이 커트라인이야. 우리나라에 토익 잘하는 애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985점 또 990점 거의 만점 맞아야 1차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치대는 975점, 약대가 980점을 알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치대든 약대도 토익을 거의 만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1차 통과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잖아. 1차에서 꽤 생물, 화학 잘하는데 영어가 부족한 애들이 떨어져 나가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도 진짜 화학, 생물 잘해, 진짜 열심히 했고, 야 너는 이제 원광대 시험만 보면 합격이야 싶은데 영어가 안 나와. 그래서 원광대 시험 못 보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는 진짜 원광대 시험 한번 보고 싶어요 라는 애들도 많거든. 완전한 정량시험.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를 보면 나이에 대한 스펙트럼도 꽤 넓고, 대학 네임밸류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요, 여러 가지 스펙들도 많고 전공도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원광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노린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원광대가 문제가 와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공간이 부족해서 이만큼 했는데 난이도가 와 어마어마하죠. 생물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높고 킬러 비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 라는 식의 문제들이 있고, 그렇죠? 심지어 타임 어택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빠르게 문제 푼다고 했던 여러 애들도 다 푸는 건 불가능한 거. 결국에 막판에 한두 문제 찍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더라고요. 지엽적인 소재도 굉장히 많고요. 추론 형태 문제도 막판에 7문제가 있어요. 추론 문제도 나오고, 연산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어쨌든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이 쫙 나눠져 있을 거다 라는 거지. 원광대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열심히 공부하고 방향을 맞춰서 공부한 친구들만 합격을 해요. 그래서 작년 의대 같은 경우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7명이 합격을 했는데 10명이 정원이었거든. 물론 그 중에서 몇 명은 다른 학교로 갔어요. 한두 명은 다른 약대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의대로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애들 많이 보내고 나니까 느끼는 게 여기에 맞춘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유기화학 1도 꽤 나오는데 13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원광대가요 시험이 40문제 50분 동안 풀어요. 근데 이 문제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페이지야 4페이지. 페이지 중에서 앞 페이지에 유기화학이 13문제가 쫙 있는 거야. 빈칸 없이. 예, 4페이지 중에서 마지막에 7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13문제 정도가 있고, 마지막에 7문제가 이게 추론 형태 문제예요. 3, 4번부터가 추론 형태 문제로 40번까지가 있는데, 이 문제 난이도가 거의 MDP 수준이야. 피트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추론 형태 문제도 나오고, 유기화학의 지식 형태 문제가 쫙 나오고, 이 사이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이 다 어떤 킬러 비중이 굉장히 큰 지엽적인 소재들이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야? 싶은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군론이라든지, 뭐 군론은 매년 나오긴 했는데 더 복잡하게 문제수가 늘어났고요. 트랜스 효과라든지 18전자 배치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유기화학도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 비교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반응에 대한 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분광학도 약간 스펙트럼에 대한 피크에 대한 값들을 물어본다든지, 간단히 뭐 KA가 누가 크냐라든지, 반응성이 누가 더 좋냐라든지, 그 정도의 지식 형태 소재를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피트 수준의 어떤 추론 문제도 연습을 해야 돼. 그럼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원광대가 굉장히 뭐 정직한 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합격한다 라고 생각한 학교예요. 스펙 같은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트랜스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러고 막판에 직전 특강 때 혹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면 특이한 거 나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특이한 것만 모아서 한번 쫙 전달했거든. 그때 한 번 더 얘기하고 본시험장 들어간 거야. 기억해서 맞춘 애들은 뭐 기억나는 애들은 맞춘 거고, 기억 못하는 애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론 정리할 때나 기출마스터 과정에서도 뭔가 독특하고 특이한 소재 계속 전달하잖아요. 계속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나중에 계속 보셔야 돼.
그러면 온강대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온강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필요해. 뭐 천재, 초론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타임어택 시리즈 꼭 하셔야 돼요.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그 연습이 진짜 필요한 대학이 온강대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다음 기출 맞서 과정에서 전달되는 그 지엽적이고 그 특이하고 뭐 복잡한 소재를 있죠. 계속 모아놓고 또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또 9월 달에 하는 심화 문제, 그때 추론 형태 문제도 풀 거고요. MDP 문제도 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독특한 소재 심화 문제도 계속 풀 거니까 요것들 쭉 정리하시고,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막판에 직전 특강을 할 거예요. 정확한 일정이나 스케줄은 계속 이제 공지사항 통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본인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특강을 할 거야. 그 강의를 꼭 보셔야 돼. 네, 거기서 얻어 걸린 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때 군론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상한 소재들도 계속 언급할 거고요. 좀 복잡한 추론에 대한 그 감을 잃지 않게도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일반적인 거긴 한데 이 유기와 소재들도 계속 비교하는 것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고르고 시험장 들어가면 그 감이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온강대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시면 돼요.